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이 선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보상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착하게 행동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를 배신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배신하는 사람이 더 큰 부를 얻습니다. 마치 정직과 선함이 오히려 약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덕적으로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걸까? 세상은 정말 그렇게 불공정한가? 이 질문에 가장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이자 사상가였던 그는 혼란과 배신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며 권력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한마디는 그가 살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했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때로 도덕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 마키아벨리의 사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의 사상이 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초의 이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하나의 이탈리아가 아니라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등 수많은 도시국가가 서로를 견제하며 끊임없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탈리아를 침략하며 세력 다툼을 벌였고, 내부에서는 귀족 가문 간의 암투와 음모가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치는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내일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도시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이 혼란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아 교황, 프랑스 왕, 신성로마 제국 황제 같은 당대의 거인들과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세계는 이상이나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쉽게 깨지고 동맹은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하며 권력자들은 도덕이 아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처음엔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아남고 가진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경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권력을 되찾자 그는 반대파로 분류되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모든 정치적 기반을 잃은 그는 외딴 시골로 추방당했고 평생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흘려보냈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고향 근처의 작은 농장에서 조용히 살면서도 그는 여전히 정치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권력의 민낯, 인간의 본성,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얻고 지키려는 군주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지침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이 말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착하면 성공한다라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법칙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남긴 군주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권력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다. 이는 우리가 믿고 싶은 이상과는 정반대의 관점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선함과 이성을 강조했지만 마키아벨리는 현실 속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약속을 깨고 배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선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비하라. 둘,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군주론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 그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지만 두려움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군주가 사랑만 받으려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잔혹한 폭군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군주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셋,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흔히 알려진 문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사실 이 문장은 군주론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을 요약한 대표 표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인 이상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려면 때로는 거짓말, 기만, 심지어 폭력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접근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는 권력을 잃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고 도덕적이지만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를 멸망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넷,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그는 지도자가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신중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기회를 잡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경쟁자에게 뒤처진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냉정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개인적 경험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자들이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공화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는 배신당하고 고문까지 당한 뒤 추방당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군주로는 바로 이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주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CEO, 정치인, 군사 지도자들까지 여전히 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의 마키아벨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사상이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 전략에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도 깊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기업 경영에서의 마키아벨리즘.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종종 마키아벨리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 조정, 인원 감축, 사업 포트폴리오 전면 개편 같은 결정은 직원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리더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둘, 정치와 권력의 세계. 정치는 본질적으로 마키아벨리적입니다. 선거 전략, 외교 협상, 심지어 국가 안보 정책까지 많은 경우 이상만으로는 현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한 최초의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군주는 선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도덕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셋, 개인의 리더십과 삶.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조직이나 정치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목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즉, 누군가에게 비난받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직장, 인간관계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일깨워줍니다. 마키아벨리, 사상에 대한 오해. 물론 그의 사상은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는 흔히 권모술수, 음모, 배신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비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는 도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마키아벨리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때로는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냉정하게 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머무르는 자인가? 마키아벨리는 종종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모술수, 배신, 냉정함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해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가장 먼저 직시한 사상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위기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치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 용기 있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쉽게 흔들리는 리더? 아니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리더? 마키아벨리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권력 철학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냉정한 현실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 의해 변화한다.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역사 속 사상가들이 남긴 통찰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을 바꾼 인물과 사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예정입니다.